형부, 그 사진. 봤죠? 뒤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 저는 아내 소라의 뒷모습을 보다가 황급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화면엔 며칠 전 후배가 보내준 사진이 떠 있었죠. 낯선 남자 옆에서 웃고 있는 소라, 그리고 그 옆에 해숙. 언니가 형부한테 미안하대요. 해숙이 제 옆에 앉았어요. 은은한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근데 형부는요? 형부도 언니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 위에 살짝 얹어졌죠. 매일 밤 혼자 누우시잖아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 형부 이름 부르고 싶은데 불러도 돼요? 해숙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안 돼. 머리론 알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소라의 문자였어요.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거실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이 그대로였습니다. 또 혼자 먹는구나. 결혼 20년 차,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부쩍 늘었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라는 주말에도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동창 모임이야. 선배 언니가 급하게 불러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소라의 눈을 보면 왠지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 저 왔어요. 해숙이었습니다. 2달 전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처제였죠. 왔어? 저녁은? 아직이요. 형부도 안 드셨죠? 제가 해드릴게요. 해숙은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언니 또 늦는데요? 응. 회사 일 때문에. 매번 그러시네. 형부, 외롭지 않으세요? 해숙이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뜨끔했어요. 뭐, 바쁜 거 이해해야지. 이해만 하고 살면 재미없잖아요. 해숙이 상을 차리며 제 옆에 앉았죠. 예전보다 화장이 진해진 것 같았어요. 립스틱 색도 선명한 레드였습니다. 형부, 요새 운동 안 하세요? 살 좀 찌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그게 더 좋아 보여요. 남자는 좀 육중해야 든든해 보이잖아요. 말하면서 해숙의 손이 제 팔뚝을 슬쩍 건드렸어요. 뭐지, 이 느낌.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해숙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형부 회사는 요새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저는 새 직장 알아보는 중이에요. 다시 시작하려니까 막막하네요. 천천히 찾아봐. 급할 거 없잖아. 형부는 참 다정하세요. 우리 언니가 복 받은 거예요. 해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뭔가 쓸쓸한 게 묻어났어요. 근데 형부는요? 해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우면 무슨 생각하세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해숙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장난스럽지만 어딘가 진지했죠. 저도 요새 잠이 안 와요. 혼자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외롭긴 하죠. 형부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걸렸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뭔가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형부,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에이, 제가 해드릴게요. 형부 취향 알아요. 얼마 후 해숙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텔레비전에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형부, 이 드라마 재밌어요. 같이 봐요. 해숙이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어요. 이건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몸을 살짝 옆으로 빼려는데 해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부, 불편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됐어요. 저 요새 외로워서요. 이렇게라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거든요. 해숙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옆에 앉은 해숙에게 쏠려 있었죠. 그녀의 숨소리, 은은한 향기, 가끔 스치는 팔의 감촉. 안 돼. 이건 아니야.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어요. 형부. 응. 만약요, 언니가 형부한테 잘못했다면 형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요. 만약에요. 해숙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해숙. 그 순간 며칠 전 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남자 옆에서 웃던 소라. 모르겠어. 저 같으면요. 해숙이 제 손등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똑같이 갚아줄 것 같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 이만 들어가 볼게.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벌써요? 언니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요. 아니, 피곤해서 먼저 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뭐지? 아까 그 느낌은. 해숙의 말투, 눈빛, 손길. 모든 게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소라는 또 늦게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문을 여는 순간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허리를 숙여 주었습니다. 해숙의 머리핀이었죠. 은색 나비 모양의. 왜 이게 여기에? 손에 쥔 머리핀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도 끝, 해숙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아침 식탁에서 소라에게 물었어요. 새벽 2시쯤. 왜? 소라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요새 너무 늦는 거 아냐?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그래도. 아, 진짜. 아침부터 잔소리야? 소라가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소라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죠. 다녀올게. 인사도 건성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썰렁했어요. 형부, 언니 또 싸우셨어요? 해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 수수했지만 왠지 더 눈길이 갔어요. 싸운 건 아니고 들렸어요. 형부 목소리 크셨거든요. 해숙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언니, 요새 좀 이상해요. 너도 느꼈어? 당연하죠.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거의 집에 없잖아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형부, 혹시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의심. 언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언니가 그럴 리 없어. 형부는 너무 착해요. 아니, 순진한 거예요. 해숙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화면엔 소라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올라온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옆에 낯선 남자가 보였어요. 이 사람, 형부 아시죠? 모르는데. 언니 회사 후배래요. 근데 너무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아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회사 동료겠지. 형부.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더 힘들어요. 전 형부가 상처받는 거 보기 싫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 확인해 볼게. 형부 혼자 견딜 수 있어요? 견뎌야지. 그날 저녁, 소라는 또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 회식이야. 10시쯤 들어갈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형부,
저녁 드세요. 해숙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 옆에 앉았죠. 고마워. 근데 너도 힘들 텐데 매일 이렇게 해줘서. 괜찮아요. 전 형부 챙기는 거 좋아요. 해숙이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았어요. 형부, 요새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던데. 많이 드세요. 응.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소라는 제게 이런 관심을 보인 적이 언제였을까? 형부. 응. 저, 물어봐도 돼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부랑 언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사랑했었잖아요. 분명히. 그랬지. 과거형으로 말하고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일까? 형부, 울고 계세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언제부터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죠. 미안. 괜히 약한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형부도 사람인데요. 해숙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전 형부 이런 모습 처음 봐요. 항상 씩씩하고 강한 줄만 알았는데. 나도 사람이야. 알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해숙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일까.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형부, 샤워하고 오세요. 제가 커피 끓여 놓을게요. 응, 고마워.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가 어두웠어요. 해숙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려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아, 작은 신음소리. 해숙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멈춰 섰어요. 더 선명하게 들렸죠.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 방향으로 향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문고리로 갔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형부. 해숙이 침대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얇은 잠옷 차림. 머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안.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요? 해숙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형부가 들은 소리. 뭔지 알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 잘못 들었나 봐. 미안해. 뒤로 물러서려는데 해숙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형부. 그녀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보고 싶었던 거 보여줬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해수가 이러면 안 돼. 왜요? 형부도 외로우시잖아요. 해숙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형부 심장 소리 들려요. 숨이 막혔어요. 나가 볼게.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어요.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뭐지? 뒤에서 해숙의 방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형부, 언제든 문 열어두고 있을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라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씻는 소리, 그리고 제 옆자리에 눕는 기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라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죠. 우린 이미 끝난 걸까? 복도 저편, 해숙의 방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지방 출장 가. 소라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출장. 언제 들어와? 모레쯤.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그래.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럼 다녀올게. 소라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형부, 출근 안 하세요? 해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오늘 쉬기로 했어. 어디 아프세요? 마음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숙이 제 옆에 앉았어요. 어젯밤.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실례했지. 형부.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거짓말 못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뭘? 형부가 좋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해수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전 진심인데. 난, 내 형부야. 형부가 아니라 남자로 좋다고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형부니까, 언니 남편이니까 참았죠. 근데 매일 밤 형부가 혼자 외로워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해수가, 언니는 형부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그거 알죠?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형부도 알면서 모르는 척 하잖아요. 왜요? 무서워서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해서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이 제 턱을 들어 올렸어요. 형부 눈 봐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부. 해숙이 제 뺨에 손을 갖다 댔어요. 누가 먼저였는지 중요해요? 우린 서로 허기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이혼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죠. 그것도 다른 여자 때문에. 해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혼자 우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형부도 똑같잖아요. 우리 같이 외로우면 안 돼요? 서로 위로하면 안 돼요? 해숙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안 돼, 해숙아. 이러면 형부도 원하잖아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몸이 반응했어요. 손이 저절로 해숙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형부. 해숙이 제 품에 안겼어요. 이래도 돼. 우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부, 저 지금 떨려요. 나도 다 떨려. 해숙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형부 심장 소리 정말 빨라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형부. 응. 후회할 거예요? 모르겠어. 전 안 해요. 절대. 해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형부, 키스. 또 해도 돼요? 대답 대신 제가 먼저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더 절실했죠. 이게 사랑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해숙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형부, 이렇게 안아준 거 처음이에요. 나도 이렇게 안아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 언니는 바보예요. 이런 형부를 혼자 두고. 해숙이 제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전 절대 형부 혼자 안 둘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라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해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우리 시간이잖아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소라의 전화가 3번 더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해숙이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형부, 같이 있어줘요. 오늘 하루만. 응.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해숙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형부, 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응. 형부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언니가 부러웠죠.
그랬어? 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해숙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운명이 참 아이러니하죠? 전 버림받았고, 형부는 외면당했고. 그러게. 근데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것도 운명 아닐까요? 운명.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형부, 저 무서워요. 뭐가? 이게 꿈이면 어떡하죠? 깨어나면 다시 혼자일까봐.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에 꼭 안아줬어요. 꿈 아니야. 정말요? 응. 우린 지금 여기 있잖아. 해숙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형부. 응. 그날 이후로요. 매일 형부를 상상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사실 뭐예요? 너도. 자꾸 생각났어. 해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요? 언제부터요? 머리핀. 주웠을 때부터. 아, 그거요? 일부러 둔 거예요. 뭐, 형부가 알아채길 바랐어요. 제 마음을. 해숙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어요. 형부, 전 진심이에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알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전 형부 옆에 있을게요. 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해숙이 저녁을 차려놓고 불을 껐어요. 형부, 촛불 켜고 먹어요. 왜? 로맨틱하잖아요. 해숙이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형부, 오늘 행복해요? 응.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해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해숙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형부, 오늘 밤 혼자 자지 마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해숙아, 무서워요, 형부. 혼자 자는 게. 그녀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어요. 형부, 일어나세요. 아침 햇살과 함께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니 그녀가 웃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이상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한 것 같았습니다. 형부, 표정 좋아 보여요. 어제보다 훨씬. 해숙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너 후회 안 해? 무슨 소리예요? 전 행복한데. 그녀가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형부도 행복하죠? 응.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침 차려놨어요. 씻고 나오세요. 해숙이 방을 나가고 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씻고 나오니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형부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언제 이걸 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형부 드시는 거 보고 싶어서. 해숙이 수줍게 웃었어요.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라였어요. 받아요. 안 그러면 의심할 거예요.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소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안. 좀 피곤해서 일찍 잤어. 그래? 오늘 저녁에 들어갈게.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알았어. 그럼 끊을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해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형부, 괜찮아요? 응.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 흔들려요? 아니, 이상하게 아무 느낌이 없어. 사실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상처받았을 텐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변했어요. 그런가?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아요. 해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가방을 던지듯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해숙이 부엌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저녁은 먹었어. 거래처에서. 소라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니 이내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해숙이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부, 여기 앉아요. 제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앉자마자 해숙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언니 들어왔네요. 응. 형부, 마음 아파요? 아니, 정말 아무렇지 않아. 다행이에요. 해숙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형부, 오늘 밤엔 못 가죠? 응. 그럼 내일 밤은요? 소라가. 또 출장 간대. 진짜요? 해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일은 우리 둘만 있네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소라는 또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틀 있다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응. 소라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형부. 뒤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오늘은 아무도 없잖아요. 해숙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해숙아, 형부, 전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이 원피스 단추에 갔어요. 기다려. 너무 급하게. 전 이미 오래 기다렸어요. 첫 번째 단추가 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해숙아, 정말 괜찮은 거야? 형부는요? 후회 안 해요? 아니, 그럼 됐어요. 두 번째 단추가 풀렸어요. 형부, 불 꺼줘요. 손이 떨렸지만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거실이 어둠에 잠겼어요. 달빛만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형부, 떨려요. 나도. 해숙이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죠. 형부, 사랑해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나가 됐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렸어요. 차가웠던 마음에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린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형부. 응. 이렇게 가슴이 따뜻했던 적 언제였던가요? 해숙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도 기억이 안 나.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두려워요. 언니가 알면. 걱정하지 마. 해숙을 꼭 안아줬어요. 내가 지켜줄게. 형부. 응. 처음으로 행복해요. 진짜로.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웃는 것 같아. 그럼 됐어요. 전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해숙이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해숙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소라였어요. 문자 한 통.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알아서 먹어.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구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해숙이 눈을 떴어요. 형부, 벌써 아침이에요? 응. 조금 더 자. 싫어요. 형부 옆에 깨어있고 싶어요. 그녀가 제게 바짝 붙었습니다.
형부,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쎄, 너는? 형부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하루 종일. 그래, 그러자. 해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형부, 아침 해줄게요. 뭐 먹고 싶어요? 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에이, 그래도 말해봐요. 된장찌개? 알았어요. 최고로 맛있게 끓여줄게요. 해숙이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어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이런 아침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그때 해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언니라는 이름이 떴어요. 소라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부, 핸드폰 울려요. 해숙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전화 왔어. 소라한테. 받지 마요. 지금은 안 돼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멈췄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알았을까?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우린 조심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사흘이 지났어요. 소라는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늘어났대. 주말에 올게.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형부,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매일 똑같은 대답이에요. 해숙이 장난스럽게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소라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소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어서 와. 일찍 왔네. 그래. 소라가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숙을 쳐다봤어요. 해숙아, 잠깐 나와봐. 언니, 왜? 나와. 지금.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해숙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알았어. 두 사람이 베란다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소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다 알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너랑 도연이 무슨 짓 했는지 다 안다고. 소라의 비명 같은 소리. 베란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소라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 내 동생이랑? 소라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는 거야? 소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해야. 아무 일도. 닥쳐. 소라가 해숙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내 남편한테 손을 대. 내 동생이? 언니야말로. 형부한테 뭘 했는데? 해숙이 맞받아쳤습니다. 뭐,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다른 남자랑 붙어 다니면서. 그건 그냥 회사 동료야. 거짓말. 나 다 봤어. 언니가 그 남자랑 키스하는 것도.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감히. 언니가 먼저 배신했잖아. 근데 왜 나만 욕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다 알아. 언니가 형부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건 외롭게 만들어 놓고 혼자 두고 그게 부부야? 해숙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아. 소라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내 동생이랑? 미안해.
미안으로 끝이야. 소라가 비틀거렸어요. 20년을 함께 산 게 뭔데? 언니. 해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부는 잘못 없어. 다 내가 먼저 한 거야. 뭐, 나 형부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소라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아했다고. 내가? 응. 언니가 형부 혼자 둘 때마다 마음 아팠어. 그래서 내 남편 뺏은 거야? 언니가 먼저 버렸잖아. 해숙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핸드폰이었습니다. 이것 봐. 화면을 소라에게 보여줬어요. 사진이었어요. 소라가 낯선 남자와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 어디서? 이걸.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미행했어. 며칠 전에. 너 미쳤구나. 미친 건 언니야. 결혼해놓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정상이야? 소라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날 안 봐줬잖아. 내가 안 봐줬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일 밤 혼자 기다렸어. 당신 늦게 들어올 때마다. 그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우린 언제부터 남남이 됐어? 미안해. 소라가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와서 미안은 무슨 소용이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늦었어. 당신 진심이야? 정말 내 동생이랑. 응, 진심이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라가 해숙을 봤습니다. 언니한테서 나가. 당장. 싫어. 해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 형부 안 떠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너, 이 남자 버릴 준비 됐니? 해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뭐, 솔직하게 말해봐. 언니도 그 남자 좋아하잖아. 소라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말하지 마. 다 보여. 나 그냥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야. 위로. 웃기지 마. 해숙이 소라 앞으로 다가갔어요. 언니는 도망친 거야. 형부한테서. 닥쳐. 인정해. 언니도 이 결혼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소라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나 이혼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도현아, 우리 이미 끝났잖아. 인정하자. 그럼 우리 20년은 뭐였는데? 추억이었지. 이젠 끝난 추억. 소라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괜찮아요? 응.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소라는 그날 밤 친구 집으로 떠났습니다. 서류 보낼게. 도장 찍어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해숙이 제 품에 안겼어요. 형부, 미안해요. 왜? 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야. 우린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 해숙을 꼭 안아줬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 빗속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해숙의 온기만은 확실했습니다. 형부, 후회해요? 아니, 저도요. 절대 안 해요. 그날 밤, 우린 서로를 더 꼭 껴안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리고 불안한 평화.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라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빨리 끝내고 싶어. 차갑고 간결한 메시지였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형부, 괜찮아요? 해숙이 옆에 앉았어요. 응. 서명만 하면 끝이네. 후회돼요?
아니, 그냥 허무해. 20년이었잖아요. 그래, 20년.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부,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아니야. 이미 결정한 일이잖아.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도현. 그렇게 20년 결혼이 끝났어요. 형부. 해숙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네.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소라가 집에 왔습니다. 짐을 싸러 온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해숙이 먼저 인사했어요.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가져가도 돼? 소라가 결혼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그래, 고마워. 사진을 가방에 넣는 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해숙이 조용히 불렀어요. 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 소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행복하면 됐어. 언니, 근데 말이야. 소라가 저를 봤어요. 당신, 정말 내 동생 책임질 수 있어? 노력할게. 노력. 웃기네. 소라가 비웃었습니다. 20년 함께 산 나도 못 지킨 사람이. 가슴이 찔렸어요. 그건, 아니, 내 잘못도 있지. 나도 당신 외롭게 만들었으니까.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하필 내 동생이야?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해. 소라가 가방을 들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둘 다. 현관으로 향하는 소라. 그때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뭐, 언니는 그 남자랑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알바 아니야. 알고 싶어. 언니도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소라가 멈춰 섰어요. 모르겠어.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 그럼 끝내려고. 이미 끝냈어. 소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희 때문에 정신 차렸어. 언니, 난 도망쳤어. 인정해. 근데 너희도 도망친 거야. 우린 도망친 게 아니야. 해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린 서로 사랑해. 소라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래. 사랑이야. 그래. 알아서 해. 소라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도현아. 응. 진짜. 마지막으로 물을게. 소라가 돌아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 사랑했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사랑했어. 정말로. 그럼 지금은? 미안해.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걸로 됐어. 문이 닫혔어요. 소라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해숙이 제 품에 안겼어요. 형부, 울고 있어요? 응. 슬퍼요? 응. 그리고 미안해. 형부 잘못 없어요. 해숙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이 있고 싶어. 너랑,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해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형부, 저 행복해요. 진짜로. 나도. 며칠 후, 우린 짐을 쌌어요. 이 집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산으로 갈까? 조용한 곳. 좋아요. 형부랑 단둘이 있을 수 있으면. 작은 산장을 빌렸어요. 도시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숲속에 있는 아담한 집. 와, 여기 좋다. 해숙이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형부, 여기서 우리 둘이 살아요. 그래도 될까? 왜 안 돼요? 누가 뭐래요?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형부만 있으면 돼요. 첫날 밤, 벽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포근했습니다. 형부. 응. 저, 말해도 돼요? 뭘? 사실 저요. 해숙이 눈을 붉혔어요. 이혼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남편이 절 때리기도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술 마시면 화풀이 했어요. 저한테. 해숙이 옷깃을 살짝 열었어요. 어깨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건 담배 자국이에요. 해수가 품에 안아줬어요. 그런 일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미안해. 난 몰랐어. 형부가 왜 미안해요? 해숙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부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나도 너 덕분이야. 이런 사랑, 나 처음이에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평생 형부만 사랑할 거예요. 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맞췄어요. 깊고 절실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어요. 벽난로 불빛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새벽녘, 해숙이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어. 처음으로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어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봤어요. 눈 내리는 밤, 산장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차였어요. 소라의 차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라가 내렸어요. 눈을 맞으며 산장을 바라봤습니다. 형부, 누구예요? 해숙이 잠에서 깼어요. 소라야, 언니가?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도연아, 나야. 소라의 목소리였어요. 문 열어. 할 말이 있어. 해숙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부,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문을 열었어요. 눈 맞은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그럼, 둘 다 끝장이야. 소라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손에 든 봉투. 이게 뭔데? 소송 서류야. 해숙이 내 재산 일부 요구한다고. 해숙을 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거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소라가 소리쳤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그렇게 무너졌어요. 언니, 진짜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했어. 해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럼 이건 뭐야? 소라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내 변호사한테 왔어. 해숙이 재산분할 청구했다고. 나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해숙이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제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이거 위조된 것 같아. 위조. 무슨 소리야? 해숙이 필체가 아니야. 내가 알아. 소라가 비틀거렸어요. 그럼 누가? 그때 해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해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통화를 끄는 해숙이 떨고 있었어요. 형부, 그 사람이었어요. 누구? 제 전 남편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복수하겠대요. 절 망치겠다고. 해숙이 주저앉았어요. 제가 이혼 위자료 한 푼도 안 받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화가 났나 봐요. 자존심 상했다고. 소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해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형부, 저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가 해결할게. 소라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해했어. 언니. 나 너무 흥분했나 봐. 소라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뭔데? 나도 그 남자한테 협박받고 있어. 뭐? 제가 놀라 물었어요. 회사 후배, 내가 만났던 그 사람.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위로였어. 근데 그 사람이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어. 헤어지겠다고 했더니 우리 관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 소라가 고개를 떨궜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스캔들 나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응. 도망치듯 왔어.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참 바보 같아. 소라가 쓰게 웃었어요. 다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게. 도현아. 응. 미안해. 진심으로.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몰라봤지. 나도 미안해. 너한테 소홀했어. 아니야. 내가 먼저. 소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숙이 언니 옆에 앉았어요. 언니,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같이 싸우자. 뭐, 그 나쁜 남자들한테 당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 해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역으로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 증거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소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 뭐가 담겨 있는데? 그 사람이 협박하는 내용이. 소라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라야, 나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다 말할 거야. 제발, 그러지 마. 그럼 내 말 들어. 계속 만나자고. 녹음은 더 이어졌어요. 협박과 회유가 반복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제가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정말? 소라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해숙이 전 남편도 마찬가지야.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해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화 기록, 녹음했어요. 진짜? 네. 형부가 만약을 위해 하라고 했었거든요. 저를 봤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해숙에게 했던 말. 혹시 모르니까 통화할 때 녹음해도. 해숙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해숙아, 넌 끝이야. 내가 널 망쳐놓을 거야. 제발 그만해줘. 내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위자료도 안 받고 협박의 증거가 명확했어요. 소라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오해해서. 괜찮아, 언니. 우리 같이 싸우자. 너 나쁜 놈들한테. 응. 두 자매가 손을 맞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뭉클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자. 제가 말했어요. 둘 다 신고하는 거야. 형부, 고마워요. 해숙이 제게 안겼어요. 도현아, 소라가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 해숙이 잘 부탁해. 응, 난 이제 진짜 가야겠다. 소라가 일어섰어요. 어디 갈 건데? 회사 그만두고 새 출발하려고. 그래, 너희도 행복해. 진심으로. 소라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언니. 해숙이 뛰어가 안았습니다. 사랑해, 언니. 나도. 소라가 해숙의 등을 토닥였어요.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응. 언니도. 소라가 문을 열었어요.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현아.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나도. 소라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슬퍼요? 조금.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함께 살아가는 거지. 불안해요.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모르지. 근데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해숙이 제 품에 안겼어요. 형부, 사랑해요. 나도.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증거를 제출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의 말에 안도했어요. 형부, 이제 끝난 거죠? 응, 이제 시작이야. 시작? 우리 둘의 진짜 시작. 해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갔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만의 이야기. 형부, 배고파요. 뭐 먹을래? 형부가 해주는 거요. 내가? 요리 못하는데. 괜찮아요. 맛없어도 형부가 해주면 맛있어요.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 소소한 대화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산장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웠어요. 형부, 이거 타는 것 같은데요? 진짜네. 부산하게 움직이는 우리.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해숙이 물었어요. 형부, 우리 계속 여기 살까요? 고민 중이야. 너는 어때? 전, 형부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래도 너 일도 찾아야 하잖아. 천천히 생각할래요. 지금은 형부랑 있고 싶어요. 해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린 행복했어요. 제시도샤. 석 달이 흘렀어요. 산장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해숙과 함께 산책을 했죠. 형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그러게, 봄이 왔나 봐. 눈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처럼. 어느 날 아침, 해숙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왔습니다. 형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저, 딸한테 연락 왔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해숙에게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보고 싶대요.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랬구나. 딸아이가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연대요. 미술 전공이거든요. 대단한데 와달래요. 개막식에. 해숙이 제 눈을 봤어요. 형부, 가도 돼요? 당연하지. 가야지. 혼자? 그래야겠지. 해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부랑 떨어지기 싫은데. 괜찮아. 딸 만나고 와. 품에 안아줬어요. 얼마나 갈 건데? 한, 2달 정도요? 딸이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대요. 그래, 다녀와. 형부는 기다려줄 거죠? 당연하지. 해숙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형부, 사랑해요. 나도. 일주일 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 다 챙겼어? 네. 형부가 챙겨준 거 다 넣었어요. 해숙이 수줍게 웃었어요.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형부, 정말 가도 돼요? 딸이 기다리잖아. 가야지. 보고 싶을 텐데. 편지 보내. 편지요?
응. 요즘 누가 편지 쓰냐고 할지 모르지만 난 좋더라. 해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알았어요. 매일 쓸게요. 매일까진 그냥 가끔. 싫어요. 매일 쓸 거예요. 해숙이 제게 폭 안겼습니다. 형부, 외롭지 마세요. 응. 저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요. 알았어.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그래, 그래. 형부. 응. 사랑해요. 정말 많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잘 다녀와.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해숙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해숙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혼자 남은 산장은 썰렁했어요. 이렇게 조용했나. 혼잣말을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라였습니다. 여보세요. 도현아, 나야. 왜? 그냥 안부 궁금해서. 소라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넌? 나도 새 직장 구했어. 다행이네. 도현아. 응, 고마워. 그때 날 이해해줘서. 별말 다 하네. 진심이야. 너 덕분에 정신 차렸어. 침묵이 흘렀어요. 해숙이는 잘 지내? 프랑스 갔어. 딸 보러. 그래? 그 애 잘 됐네. 소라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행복해. 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편지가 왔어요. 형부에게. 파리는 아름다워요. 근데 형부 생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딸이 많이 컸어요.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하네요. 형부 얘기는 안 했어. 아직은. 형부, 밥 잘 먹고 있죠?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해숙이가 편지를 읽으며 웃음이 났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해숙에게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딸 잘 챙겨. 소중한 시간이니까. 나도 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을게. 도연이가 편지를 붙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 후, 공항에 해숙을 마중 나갔어요. 형부, 해숙이 달려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잘 다녀왔어? 네. 딸도 만나고, 마음도 정리하고. 다행이네. 형부,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해숙이 제 팔에 매달렸어요. 나도. 형부, 말랐어요. 왜, 그래? 밥 제대로 안 먹었죠? 들켰네. 해숙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챙겨드릴게요. 평생. 평생? 네, 평생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숙이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형부,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국과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밥을 먹으며 해숙이 말했어요. 형부, 저 결심했어요. 뭘? 딸한테 형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처음엔 놀랐죠.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 된대요. 그래? 네.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본대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부 덕분이에요. 다. 나도 너 덕분이야. 손을 맞잡았습니다. 형부. 응.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요. 둘이서. 그래도 될까? 네. 여기가 좋아요. 형부랑 함께 있는 이곳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형부, 저기 봐요. 응. 무지개예요. 정말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비 온 뒤의 선물.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폭풍우를 지나 만난 무지개. 예쁘다. 우리 앞날도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그럴 거야. 분명히. 해숙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형부. 응. 행복해요. 정말로. 나도.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밤, 새로운 시작. 우린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했으니까요. 비록 시작은 흔들렸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형부가 아니라, 당신으로 기억할게요. 해숙의 글씨체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